이재명이 어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한미가 추진 중인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에 대해 그냥 환수하면 되지 무슨 조건을 거쳐서 무슨 능력이 검증되면 환수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며 합의를 했으니 절차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될 거다. 자, 앞에 말이 이재명의 진심이고 뒤에 말이 그의 과격성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자, 한국과 미국은 2014년 3대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을 환수해주기로 하고,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핵심 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안정적인 한반도 및 영내 안보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는 조건, 이런 것들이 되면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내걸고 이걸 갖고 오려고 했는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라는 부분이 문재인 정권 내내 강화되면서 미뤄진 상태예요. 자, 북한은 최근 각종 미사일 도발할 때 지금 우리 스스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찾아내지 못하고 미국의 대북 감시 자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북한의 대남 도발 위험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조건부 전작권 전환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보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미약한 미사일 방어를 완전히 다 붕괴시킬 수 있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 심지어 더 나아가 장사포, 방사포까지 개발해서 이제 SLBM까지 만들어서 사실 한국의 페이트리엇 사드를 가지고 형식적으로 막고 있다라는 외형을 띌 뿐이지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이재명은 전작권을 미국에 맡기지 않으면 자체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군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데 기가 막힌 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 북한의 위협은 과거에 핵과 미사일이 개발되기 이전에 재래식 전력만 하더라도 위협적이었는데,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이 매우 다양하고 고도화되면서 실제 남과 북의 전력 차이는 이제 전쟁이 불가능할 정도로 커져버린 비대칭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현 시점에서 거의 쓸모도 없는 칼을 엄청나게 잘 드는 칼, 날카로운 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은 총을 가지고 있다. 그럼 칼이 아무리 많아봤자 총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 좌파들 진영을 향해서 선동하는 말을 해놓고 썩 빠지면서 또 논란이 될 만한 문제는 합의를 했으니 지키도록 노력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거를 또 하면 어떻게 하겠냐니, 그렇다면 군사적 제재를 가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도 북한에 할 말은 하겠다. 굴욕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좀 단단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사실상 전쟁이 끝났을지라도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게 맞다. 우리가 주도해서 빨리 하는 게 맞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CNN이 한국전이 곧 끝날 수도 있다라고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CNN은 한국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곧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정의용이가 29일 기자 간담회에서 한미 간 종전선언문 협의와 관련해 이미 사실상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CNN은 휴전이 종전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당시 지금 한국은 서명국이 아니고 이 협정에는 평화조약이 아니라고 구체적으로 휴전 협정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대 행위를 1953년 7월 27일에 종식시키기로 합의서에 유엔군 사령관, 북한군, 중국군 사령관이 서명을 했는데, 쌍방의 막대한 고통과 유해를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최우적인 평화적 해결을 달성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 행위와 일체 무장 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이었다라고 정전이라고 명시했고요. 71년까지 남북한 사이에 공식적인 접촉은 없다가 91년에 남북이 기본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긴장이 완화됐지만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시작과 김일성 사망으로 90년대에 다시 혼란과 긴장이 왔고 2006년 6월 달에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2002년에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하고 있다 인정하면서 정상회담이 결렬됐고 이후 6자회담이 이루어졌지만 북한이 2009년에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면서 이런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고 노무현이 2007년 10월에 북한에 가서 한반도 평화 통일을 노력하기로 김정일과 합의를 했지만 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결렬됐고 2018년에 문가리와 김정은이가 이 부분을 합의를 했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3차례 회동을 했지만 비핵화를 이루지 못했고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서 많지 않다며 한미 외교관들 간에 어떤 합의를 하든 각국 정부 내에서 승인이 필요하고 북한, 중국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낙관할 여지가 있다면서 한국 측의 신속한 종전선언 추진 움직임에 대해 북한이 적극적으로 반응해왔다고 한국이 밝혔고 김여정이가 9월 달에 흥미롭고 좋은 발상이다라고 말했다는 걸 소개하면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미 의회는 올해 북한 문제를 완전히 뒷전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북한 문제에 대한 의도적 무관심을 추구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조차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한국 측이 로비한 의원들과 영김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의원들이 충돌하는 양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에서 차관보도 와서 이재명을 만나고 상원의원도 만나고 했는데 이재명이가 미 상원의원한테 미국이 승인해 일본이 한국을 합병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재명이 미국보다 북한에 기울 것이다고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문재인보다 더 미국과의 관계를 희생하고 북한의 요구에 기울 거다. 그래서 그는 사실상 문보다 더 파격적인 대북 정책을 할 가능성이 있다. 자, 겉으로는 그가 대선이 있기 때문에 친북이라는 보수주의자들의 비판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가 성남에 있을 때 한국의 버니 샌더스라고 말한 것처럼 그는 좌파 성향을 명백하게 드러냈고 경기도 지사를 지금 북과 접경 지역에서 하고 있었음에도 평화부지사를 임명하고 북한의 공격에 대한 방어 등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것. 그리고 북한의 풍선 날리는 부분에 대해 경기도에서 그러는 탈북자들에 대해서 방언대 입장을 표명을 하고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지만 헌법적 가치가 더 우선이다. 북한과 함께한 우리 국민의 삶과 평화를 이룩해야 된다라는 황당한 이야기도 하며 대북 풍선 살포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한국 유권자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황에서 안보 문제에 무관심한 상황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의 대북 문제에 대한 인식이 한국에서 대선에서 거의 이슈화되지 못하고 그게 어떤 중요한 이재명의 당선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게 지금 굉장히 불행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당선됨으로써 한미 관계가 완전히 해체되어가는 과정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그가
분명히 당선이 되면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고집할 거고, 아마 지금 숨겨놓고 있는 대북 친북적 성향을 훨씬 더 깊숙하게 드러낼 거고,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충돌할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의 지속적인 양보를 하게 될 거고, 궁극적으로 미국하고의 관계가 와야 되는 양상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그의 행태로 보면 매우 크다라고 봐야 되죠. 그는 반미를 외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의 대선 때문에 경기도 지사일 때 1억을 들여서 타임지의 기본소득 광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캠프 인사들을 미국에 보내서 또 자기가 반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재명이 미국에 자신이 실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지만은, 과거에 성남시장이 될 때 이미 경기 동부연합 성남 아지트를 이용해서 손을 잡고 사실상 성남시의 연정으로 집권했습니다. 자, 그가 지난 세월 동안에 특별하게 학생운동을 통해서 주사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는 한국에서 지금 이미 한국의 좌파 세력이 친북으로 기울어져 있는 속에서 반북을 했을 때는 좌파 내에 자기의 기반을 잃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 기반을 굳히기 위해서 이 좌파 진영을 향해서 친북 메시지를 일단 당선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던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가진 이 성격 속에 미국에 대한 뺏다감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만약에 당선된다면 그의 치하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일 때 무조건 터진다. 그랬을 때 미국이 한국에 어떤 포지션을 취하겠느냐. 그리고 그가 당선되었을 때 한미 관계를 끝장내고자 하면 미국이 어떻게 나오겠는가? 왜 미국이 아직 주한미 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가? 아마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한국의 대사를 임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실용주의자가 아니라 그의 언뜻 나오는 말 속에서 그는 한마디로 체계적으로 학습받지는 못했더라도 반미 의식이 매우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한국의 운동권 사고를 그대로 자기 몸속에 가지고 있고, 특히 그의 기득권에 대한 뺏다간 속성으로 봐서는 미국을 기득권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이 중국과 북한 편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대선에서 이슈화 되지도 못하고 논쟁조차 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것이다. 한국 국민들은요, 북한 미국 문제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매우 우려스러운 이재명에게 한국의 운명을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